오늘도 세 분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 세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초반부터 좀 이렇게 튀는 종목들도 있었고요. 오늘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10시 전후로 해서 시장이 다시금 소강 상태에 접어들자 시장의 방향성과 분위기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가장 먼저 볼 이야기는요. 상반기의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관련주들은 여전히 좋았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그렇고 국내 시장에서도 그렇고 상반기 내내 좋았던 에너지 관련주들 과연 우리가 하반기에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에너지 관련주에 대한 세 분의 투자 의견부터 확인해 봐야겠죠. 여전히 매력적일까요? 아니면 부담이 있을까요? 세 분의 의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투자 의견이 좀 나뉘었습니다. 이성웅 이사님께서는 X 의견 주셨고요. 지금 신일섭 소장과 김지훈 대표는 두 분 다 O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 상반기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 가운데 있어서 저는 이사님의 의견을 먼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더 올라갈 이유가 지금 있거든요. 네네. 러시아에서 원유를 네. 우리는 더 안 줄 거야.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가운데서 X 의견을 주신 데는 뭔가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그 수요 공급단의 변화를 에너지단, 특히 유가단에서는 먼저 봐야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그 러시아 같은 경우가 최근에 다시 한번 이 원유라든지 가스 공급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유가가 상승할 수 있겠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원유 기준으로 $300 이상까지 언급을 했더라고요. 자,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저희가 이게 유가가 $300가 가서 지금 우리나라 에너지 업종 다시금 좋을 수 있다. 그다음에 정제 마진이 안 빠지고 유가가 110에서 한 $120 구간만 유지해도 역대급 정제 마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 좋을 수 있잖아요. 근데 모든 시장의 반응 자체는 주가가 선행해서 합니다. 자, S-오일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건 여기에서 바닥을 잡을 거냐 아니면은 지금 추가적인 상승을 보고 플레이를 할 거냐 그 여부인데 에너지주 같은 경우는 성격이 사이클 단으로 이게 느린 사이클을 형성하기보다는 주가 단이 더 빠르게 유가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네. 저희가 그 점을 알아둬야 될 게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2분기, 3분기 실적 좋을 겁니다. 유가에 대해서 시차를 반영하더라도 좋을 건데 이 재고 부분 자체를 반영을 해보면 2분기 실적은 재고에서는 조금 빠질 수 있다는 점 저희가 알아둬야 되겠고 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가의 본질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에너지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입을 해서 한 번 이 제품에 대해서 또 요인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네. 순수하게 미국 대비해서 주가는 약한 걸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쵸. 그 본질을 기억을 해야 되겠고 상대적으로 지금은 시장에서 유가 하락에 대해서 종목들이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 화학주라든지 아니면 그런 종목들이 선행해서 반응을 하는 시장의 행태를 살펴봤을 때 저희가 에너지주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의 한 차례 주가가 그 피크의 형태를 나타났고 네. 여기에서 2차 상승이 가능하겠지만은 유가의 상승을 미리 예견해서 접근하기에는 지금 시장의 성격이 부담이라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사실 더 오를 만한 이슈는 사실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상 이러한 부분들을 좀 선별적으로 봐야 하고 또 이미 반영된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부담감도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두 분께서는 그런데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계속해서 봐야 한다. O 의견을 주셨는데 소장님 그러면 유가 상승 기저로 깔아두고 가시는 건가요? 앞으로도 더 오를 것이다. $380도 갈 수 있다고 네? 하니까요. WTI 기준으로요? 오늘 $380 얘기 나왔잖아요. $380요? 예. 어디서 나왔나요? 골드만삭스인가요? 지금 $380 얘기 나왔죠. 러시아가 감산했을 경우에. 러시아가 감산되면 예, 지금 오늘 아침에 뉴스가 엄청 다 어뷰징으로 부러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감산을 하게 되면 380불까지 네, JP 모건이네요. JP 모건에서 네. 러시아 보복 감산 시 유가 $380까지 오른다는 게 나와서요. 온 언론사가 다 받아 써가지고 지금 모든 경제 뉴스와 신문사에 다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JP 모건이 배럴당 최대 $380 갈 수 있다. 지금 이게 뭐 기준으로 했는지는 보통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WTI죠.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렌트유가 $190, 브렌트유 기준이네요.
지금 380달러가요? 그러니까 러시아니까 아무래도 유럽의 그 분위기를 얘기하는 그 와중에 나온 거라. 그래서 브렌트유가 예를 들어 러시아가 하루에 원유 생산량 300만 달러 감산하면은 브렌트유가 배럴당 190달러가 될 것이고 러시아가 500만 배럴을 줄이면 브렌트유가 배럴당 380달러가 될 수가 있다. 지금 이런 그 JP 모건의 그 전망이 나왔습니다. 뭐 물론 옛날에도 골드만삭스가 200만 그 간다고 해서 200달러 간다고 해서 뭐 저기 했죠. 피크 오일론 얘기를 했지만 셰일가스, 셰일 오일, 샌드 오일 개발되면서 유가가 오히려 내려가는 그 형태가 있었는데 지금은 또 다른 지정학적 리스크로 지금 이렇게 오른다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피크 오일론이랑은 또 다른 쪽으로 브렌트유가 지금 111.63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380달러를 만약 최악의 경우 간다고 하면은 유가 3배짜리 ETF에 다들 그걸 믿으신다면 투자를 하시면은 지금 40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네. 그래서 JP 모건을 신뢰하시는 분이라면은 거기에 베팅을 하셔야겠죠. 근데 뭐 거기까지는 모르겠고요. 골드만삭스든 JP 모건이든 훌륭한 다들 뭐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 아주 유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쵸. 근데 그렇죠. 뭐 네, 뭐 옛날에 시장에 200달러가 대해서도 틀렸다고 해서 뭐 이번에 380달러가 또 틀린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일단 결론만 얘기하면 우리나라 정유주는 안 됩니다. 일단 안 되고요. 지금 그 미국의 정유주들은 지금 아주 2차 상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유주가 아니라 미국 시장에 상장된 정유주겠죠. 네. 세계 최고의 그 정유 회사들은 다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미국의 엑스모빌 셰브론은 지금 그렇죠. 한번 쉬고 지금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월봉에서 10개월 선을 지지 라인으로 해가지고 지금 RSI 80 이상, 70 이상으로 간 다음에 과열시켰죠. 시킨 다음에 다시 2차 상승 준비 중이고 그 다음에 지금 옥시덴탈 페트롤리엄 워렌 버핏이 더 샀잖아요. 그 소녀가 뭐 종목 하나 찍어달라고 했더니 자신의 성장의 가치를 높이는데 저기를 해라 얘기를 했는데 어차피 뭐 자기가 투자하는 거는 다 알려져 있으니까요. 그리고 노르웨이 최고의 정유회사, 노르웨이 주식 보면은 날아가고 있잖아요, 혼자. 에키노르 같은 이런 그 자원주가 많기 때문이고요. 네. 에키노르도 저기 쉬고 또 다시 가려고 있죠. 코노코필리스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SOE라고 정유주는 다르죠. 네. 우리나라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유류세 37% 법적으로 최대한 한도로 인하했는데 주유소에서 1원도 내리지 않았죠. 그러면 이제 불만이 쌓여갈 텐데 지금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나요? 전기 가스 요금 올렸죠. 전기 가스 요금을 올렸는데 지금 나토 갔다 오니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죠. 근데 2년 뒤엔 또 선거가 있죠. 그럼 이런 거는 전기가스 요금은 너무나 적자가 심해서 올려줬다고 치고 네. 원유는 더 이상 이제 소비자들의 그 반발 때문에 올릴 수가 없어서 지금 네. 국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횡재세를 준비하고 있죠. 원유 정유사의 이익을 뺏어가는 횡재세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횡재를 한 것도 아닌데 횡재세를 뺏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태양광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양광 풍력으로요. 하나솔루션 OCI, 그 다음에 삼강 M&T 이런 쪽으로 가시면 원유 유가가 계속 오르면 태양광 풍력 쪽이 굉장히 동인이 생깁니다. 네. 그동안 계속 그 박스권을 지금 횡보하고 있는 삼강 M&T라던가 아니면 혼자 그 폴리실리콘에서 살아남는 OCI 네. 기술적으로는 조금 안 좋지만 하나솔루션 같은 것도 네. 왜냐하면 지금 LG전자라던가 지금 저기 두산 뭐 이런 데서 그만뒀죠. 그래서 지금 태양광 패널 쪽을 그만뒀기 때문에 혼자 살아남았다. 하나솔루션이. 네. 그래서 그런 쪽에서의 어떤 최후의 승자들에 걸어보는 게 우리나라는 정유주에 투자하는 것보다 네. 대체 에너지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정유주는 미국 정유주에 투자하는 게 훨씬 좋고요. 에너지 관련해서도 전통적인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 상장된 종목들이 훨씬 매력적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신재생 관련된 에너지 쪽에 관심을 가져보다라는 의미에서 오 의견을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김 대표님께서도 오 의견을 주셨는데 뭐 에너지 가격을 좌지우지할 만한 여러 가지 뭐 이벤트들이 앞으로 남아 있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앞에서 이제 이사님하고 이제 그 소장님 중요한 말씀 두 가지 포인트를 얘기해 주셨는데 네. 수요와 공급단하고 그다음에 정부 관련된 그런 정책적인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악재는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네. 이제 크게 봤을 때 러시아산 원유는 중국하고 인도가 제일 많이 수입하거든요. 근데 중국의 비중이 18% 정도니까 여전히 중국이
러시아산 원유를 더 수입할 여력이 더 많이 남아 있다. 그런 측면에서 뭐 러시아 쪽에서 뭐 그 원유 공급을 중단한다고 해도 그게 전체 글로벌 수요단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그 정제 마진을 확 꺾을 정도의 충격은 아닐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경기 침체를 각오해서 공격적인 긴축을 하면서 배럴당 뭐 그 100달러의 박스권을 유지하는 선으로 가격 구간을 더 많이 제시하는 그 이유는 역시 휘발유 수요 둔화 가능성보다는 공급의 그 축소폭이 더 크다. 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론 6월 달에 2개월 연속으로 4, 5, 6 연속으로 역성장했거든요. 네. 휘발유 수요가. 하지만 중국의 그 5월 달, 6월 달은 지금 러시아산 원유 수입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원유 수입량이 842만 톤으로 월 평균으로도 약 7%에서 8% 정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최근 상황의 높은 석유의 가격이 수요를 파괴하는 상황은 맞지만 워낙 공급 쪽에서 뭐 타이트한 부분이 더 와서 휘발유의 가격이 급격한 조정이 와야지 유가는 빠질 거라고 보고 있고 러시아산 그 공급 부족은 중국과 인도가 도와주고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국내 정유사는 당연히 제가 체크해보니까 3, 4, 5월 달 다 계속 초과 수익이 났거든요. 네. 지수 대비. 그러니까 그거에 따른 당연히 수익이 많이 난 부분에 대해서 기관과 외국인의 좀 차익 실현이 있어 보이고 하지만 여전히 실적 3분기, 4분기 실적 추가적으로 계속 잘 나올 것에 대한 지금의 현재 가격이 빠지는 거는 더 이제 반영될 여지가 남아 있다.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갖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에너지 관련해서는 뭐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이렇게 해서 과연 국제유가가 정말 엄청난 양으로 증가를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영향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는 뭐 계속해서 단기적으로라도 지켜봐야 될 움직임이 많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는 에코프로 BM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이 오랜만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제 에코프로 BM의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6월 27일에 무산증자 권리락 효과로 장중에 급등한 뒤로 계속해서 내리막을 걸었다가 오늘 5거래일 만에 반등을 보이는데요. 지금 기관의 매도 1순위에도 에코프로 BM이 주간 단위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근데 에코프로 BM뿐만 아니라 오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씩 힘을 내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이를 단순한 기술적 반등으로만 봐야 할지 아니면 무언가 또다시 기대할 만한 흐름이 있을지 일단 세 분의 의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롭에 대한 투자 의견 신 소장님만 X 의견을 주셨고요. 지금 두 분은 O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사님, 에코프로 BM이 올해의 움직임들을 1월부터 쭉 보자면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최근에 이슈와 함께 조금 주가에 하락을 보였다가 다시금 오늘 조금이지만 반등을 보이는데 네. 기대할 만한 하반기의 움직임 나타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저희가 시장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놓고 보겠습니다. 네. 시장이 하락할 때 2차 전지 소재 쪽은 강했어요. 그쵸. 왜냐하면 이제 소위 말해서 성장이 확보돼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시장 대비해서 강했고 마지막에 하락을 했습니다. 네.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그 다음에 하락하게 된 요인 자체가 그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가 1조 7천억 원의 공사 같은 경우를 재검토하는 부분, 이 재검토 자체가 물가의 상승, 즉 공사 대금 부분의 상승 요인이 있다 보니까 네. 이게 다시금 재검토가 이루어졌고 이 부분이 확산이 될 수 있는 점이 2차 전지 소재 쪽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예, 미리 땡겨왔던 실적에 대해서. 네. 그러면 저희가 생각을 해볼 점은 미리 땡겨왔던 실적의 하단이 어딘지 이거를 도출을 해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주가 같은 경우를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접근을 하면 될까라는 결론이 나오겠는데요. 네. 자, 에코프로 BM을 보면 지금 무증 분량의 세 주분, 그러니까 1대3의 무증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반영하면 시가총액이 10조 원대입니다. 2023년 내년 기준 순이익이 6조, 내년 기준 순이익 같은 경우가 한 3천억 원 네. 약간 넘는, 그 다음에 내후년 같은 경우가 이제 6천억 원 안 되게 5천억 원, 4천억 원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여기에서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이 순이익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의 배수, 즉 멀티플 같은 경우는 얼마 줄지 이게 시장에서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네. 전방 시장이 더 좋다고 하면 뭐 30배, 아니라고 하면 뭐 25배, 20배 이런 수준인데 보수적인 점을 감안을 하더라도 시가총액 수준으로 6조에서 9조 5천억 원대,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네. 잘못 말했습니다. 6조에서 9조 원대 구간에서는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매수 대응이 나은, 즉 실적에 대해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반영을 안 한 구간까지 저희가 감안을 할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렇다 보니 지금 수준은 기술적 반등이지만 이거를 여기에서 매도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시가총액 6조에서 9조 원 구간에서는 이제는 매수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는 지금의 그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1조 7천억 원 투자 심리를 통해서 2차 전지 양극재에 대한 하락을 불러왔고 네. 이 하락 자체에서는 매수 대응을 할 수 있는 그 시가총액 구간을 이익을 통해서 도출을 해 보면은 6조에서 9조 원대 그 레인지가 나온다는 결론이겠고요. 이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만약 그 6조 원대 구간까지 깬다 하면은 그때는 아주 적극적인 매수 대응이 필요한 구간이라는 결론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시장의 조정 시 불가피한 투매가 나타났을 때는 그 실적 대비해서 밸류 하단 이하에서는 언제나 기술적인 반등도 나타나고 시장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그 네. 밸류에 접근을 할 거거든요. 네. 네, 그렇다 보니 그러면 가장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이제 네. 에코프로비엠의 주가의 흐름 상에서 어느 정도 구간인지 네. 지금 말씀하신 영역이 지금 주가에서 뭐 좀 더 내려가야 되는 건가요? 어느 정도 구간으로 가격 전략을 생각하고 계신지. 지금은 시가총액이 10조 원대입니다. 네. 무증 물량까지 반영하면은 저희가 7월 15일 구간으로 일단은 반영을 하면은 그렇겠고요. 네. 퍼센트로는 뭐 30% 정도도 하락이 나올 수 있겠고 뭐 그 정도의 요인은 함께 열어놓고 대응을 하는 거죠. 쉽게 연결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심플하게 자 LNF입니다. LNF 같은 경우는 시총 같은 경우가 7조 2천억 원이거든요. 이게 통상적으로 실적 같은 경우가 네. 내년이 한 3천억 원, 내후년이 이제 3천억을 좀 넘는 4천억 원 정도의 순이익 기준의 네. 그 밸류에이션이거든요. 네. 이 부분 자체는 어차피 나가고자 하는 물량에 대한 수치이기 때문에 이게 할인이라든지 그 부분을 다 감안하더라도 네. 실적의 바닥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죠. 6조 원에서 7조 5천억 원 구간입니다. 현재 LNF는 7조 2천억 원의 시가총액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현 구간에서도 일단은 뭐 분할 매수에 가는 구간, 네. 그다음에 6조 이하 정도가 LNF가 만약에 그 투매 성향, 매도의 성향까지 나와서 하락을 한다고 하면은 네. 그때는 적극적인 매수의 대응이 필요한 구간이라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김 대표님도 오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뭐 오늘 에코프로비엠뿐만 아니라 관련된 종목 중에서 이화전기가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관련된 뭐 2차 전지 종목들의 흐름, 물론 대장이 이끌고 가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다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네, 전체적으로 다 긍정적으로 보진 않고요. 저는 여전히 대장주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으로? 네, LNF나 에코프로비엠 보니까 LNF 같은 건 한 2.3% 공매도 네.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고요. 에코프로비엠도 7% 넘게 공매도 늘어난 부분이 있고 네. 그래서 단기간에 역시 아까도 그 에너지주 관련돼서 말씀드린 것처럼 LNF나 에코프로비엠 2차 전지 소재주도 1, 2, 3, 4, 5월 달까지 계속 지수 대비 초과 수익이 났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기간에 차익 실현 물량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과도하게 좀 오른 부분에 대한 부분이지 전체적인 펀더멘탈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LNF만 봐도 LG 에너지 솔루션 공장 이슈와 관련된 물량 네. 그 IR 담당자 체크를 해봐도 전혀 그 LG 에너지 솔루션 물량과 우리랑은 상관이 없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공장이 취소가 아니고 예를 들어 수익성이 낮은 뭐 그 미국의 신생 스타트업 그 전기차 업체 쪽으로의 물량을 다소 좀 더 생산성이 높은 쪽으로 조율하겠다는 거거든요. 생산 네. 그 여러 가지 스케줄이나 그런 그 공정에 대해서 그래서 그 공정이 취소된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 그 계약이 나온 거라서 그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6월달 전기차 판매량이 여전히 테슬라가 중국에서 2주 동안 공장 중단했으면 생산 효율화를 통해서 공장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25.5만 대 그리고 BYD가 13.4만 대 그리고 뭐 샤오펑이 15,000대 등 연간으로 전체 그 전기차 리더군의 판매량 자체가 꾸준히 지금 계속 분기별로도 약 18% 정도 평균 성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제일 중요한 게 전기차 판매하는데 전기차 판매량이 잘 팔리고 있고 그다음 두 번째 확인한 부분이 판가 부분인데 판가도 1분기랑 2분기에 인상했는데 3분기에 더 인상하지는 않을 거라고 지금
그 LNF나 에코프로필 측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다만 매출 볼륨이 올라가서 이익률은 소폭 올라갈 것, 그러니까 일종의 영업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그래서 이익단이 깨지지 않으면 전기차 소재주는 여전히 주도주가 맞다고 보고 있고 주도주 자체가 20% 한 달 동안 20% 넘게 빠졌거든요. 그래서 과도한 하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과도한 하락 뒤에 그러면 하반기에는 다시금 좀 기대할 만한 부분들에 집중해보자라는 그런 의견 주셨고요. 이화전기 급등에 대한 코멘트를 좀 듣고 싶은데 신 소장님, 오늘 이화전기가 이 배터리 시장 진출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했거든요. 뭐 관련된 논의를 한다라는 얘기가 전해졌어요. 글쎄요. 지금 X 이건 의견을 좀, 주셨잖아요. 네. 네. 이건 좀 그러네요. 그렇죠. 시가총액이 856억 원짜리인데, 네. 그렇죠. 하실 분들만 하셔야겠죠. 예, 한마디로. 예, 뭐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에 대해서는 네. 아직까지 좀 확실한 뭐 시장에 정해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좀 주의해야 한다라는 의견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주제는요. 현대글로비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 오늘 외국계 증권사를 통한 매수세가 대거 유입되면서 주가의 반등, 지금 상승폭을 조금 줄이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3% 안팎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증권가에서도 실적 개선, 물류 부문 쪽에 있어서의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라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18만 6천 원 기록이 되고 있는 현대글로비스. 5월 달까지만 해도 20만 원을 넘어서는 주가의 상반기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그 뒤로 주가의 하락, 과연 최근의 반등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지 세 분의 의견, 과연 현대글로비스가 매수의 기회일지에 대해서 세 분의 의견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엇갈립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좀 좋은 것 같아요. 현대글로비스 지금 이성호 이사님만 세모 의견 주셨고요. 신일섭 소장과 김지훈 대표는 모두 동그라미 5 의견, 매수 기회다라는 의견 주셨어요. 자, 매수의 기회라고 말씀하신 김지훈 대표님부터 의견 간단하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현대글로비스 주가가 6월 달에 많이 빠졌는데요. 네. 한 15% 정도 빠졌는데 하지만 현대글로비스는 그 소위 말하는 이제 피크아웃 우려에서 조금 자유롭다. 그래서 왜냐하면 장기 1년 이상의 장기 물류 계약이 많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상해 그 운임 지수도 계속 꾸준히 지속 상승세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물론 공급망 이슈 관련돼서 차량용 반도체 때문에 생산이 안 되는 건 분명하지만 하반기에 현대차만 해도 3개 이상의 신차 모델이 나오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신차를 먼저 운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완성차 전방 산업이 하반기에는 생산 회복에 따라 좀 좋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화물연대 뭐 파업 등의 이슈는 나왔지만 그 부분은 국내 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약 7% 미만이기 때문에 영업이익 단에서는 크게 타격이 없다. 그래서 2분기에도 여러 가지 환율 효과,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오히려 물동량의 그 수요 공급이 타이트한 부분에 오히려 현대글로비스는 분명하게 수혜를 받고 있다. 그래서 자동차 완성품 그 반제품 쪽 수출과 자동차의 그 완성품에 대한 이송 부분이 실적은 2분기에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4,300억대 영업이익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의 모멘텀을 가지고서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적 부분에 있어서의 긍정적. 그런 상반기에 강했던 움직임이 하반기에 다시 좀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 법한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하는데, 그럼 이 환율 부분도 사실 현대글로비스의 장점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것도 좀 긍정적인 영향이겠네요. 네, 일단 현대글로비스는 이제 세 개를 생각하시면 돼요. 세 개. 물, 해, 유. 그게 뭐예요? 예, 물류, 해운, 유통. 물, 해, 유. 근데 이제 물류, 해운은 완성차에 관계된 네. 거고요. 마지막 유통은 반제품, 반조립 제품에 관계된 거예요. 물류는 완성차를 내륙으로 이동하는, 거기서 이득을 얻는 거고요. 그다음에 해운, 이거는 완성차를 해상으로 운송하는. 그다음에 마지막 유통은 반조립 제품, CKD라고 컴플리트 넉다운입니다. 그냥 의역 안 하고 직역을 하면은 컴플리트, 완성을 하려고 넉다운 됐다. 우리 그로기 상태 되잖아요. 그걸 그냥 반조립 제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해외 공장에서 요청이 들어와요. 한국에서 부품 좀 보내달라. 그럼 현대글로비스가 싣고 거기다 날라요. 네. 근데 그건 반조립 제품으로 나가겠죠. 네. 근데 이 반조립 제품 부분에서 이제 환율로 결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달러가 엄청 오르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 1,300원 돌파했다가 뭐 1,298원 있는데 2020년 3월 달 그 코로나 팬데믹 시작되는 시점에 거의 고점을 돌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그냥 한 뭐 달러 대 유로가 한 6.5 대 3.5나 7 대 3으로 네. 결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돈 가치가 내려가고 이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은 반조립 제품 부분에서 이득을 보겠죠. 근데 저번 시간에 그 현대차나 기아 제가 그 전체 미국 전체 판매량하고 전기 자동차 쪽만 그 해서 판매량도 보여드렸죠. 전체 판매량에서는 9, 20이 유지하고 있고 전기차 쪽으로 줄여버리면 2등이에요.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계속 부품 요구가 들어오면은 네. 부품을 지금 수출을 많이 해야 되니까 환율 부분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다. 알겠습니다. 그 대신 네. 10년 이동 평균선 돌파 이번 달에 못하면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0년 이동 평균선의 네, 그거를 가격대가 지금 10년 이동 평균선을 2017년부터 지금 6년째 돌파를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는 올라가도 저기를 돌파 못하면은 제한적이다. 평생 저 자리에 있는 거예요. 포스코도 마찬가지고 현대제철도 마찬가지고 현대건설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습니다. 연봉을 한번 펴가지고 초장기 이동 평균선에 저항을 받고 있는지 지지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단기적으로 하더라도 해야 됩니다. 네. 간단하게 이성우 이사님께서는 세모 의견 주셨는데 이게 뭔가 하나는 확인하고 접근하든 말든을 결정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 내실 것 같아서 네. 뭘 봐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 물류 쪽에 네.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이 주가 수익 비율이 한 6대 이하로 네. 다 내려와 있어요. 네. 상대적으로 눈에 보이기에는 또 글로비스 같은 경우도 주가 수익 비율이 한 7, 6 이 정도 내려와 있거든요. 싸다고 착시 현상으로 여길 수 있는데 네. 저희가 운임 지수 자체가 종합적으로 코로나 때 대비하더라도 아직 덜 내려와 있거든요. 저희가 그 점을 생각을 해야 되겠고, 자, 상대적으로 그렇다고 하면은 글로비스를 보기보다 그 자동차라든지 이쪽 단을 본다고 하면은 순수한 플레이를 하는 게 낫습니다. 현대차 쪽 플레이를 하는 게 낫겠고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현대차는 현재 주가 대비 상승할 수 있는 실적 대비한 룸이 한 1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 시장을 감안했을 때 이 10%를 보고 현재가에 들어갈 수 있냐 말이거든요. 네. 아직 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정을 기다리는 게 낫겠고요. 2분기 실적 좋겠지만 확인하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현대글로비스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템포 쉬어가서 오히려 자동차 쪽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다면 현대글로비스보다는 현대차가 네, 더 그렇습니다. 매력적이다라는 네. 의견으로 정리해 봅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주제입니다. 오늘 강원랜드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증권가에서의 강원랜드 의견은 예상치를 굉장히 상회할 것이다, 반대로 하회할 것이다 의견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사실 실제 뚜껑을 열어봐야, 실적 뚜껑을 열어봐야 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 전까지는 사실 눈치 보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강원랜드 일단은 오늘은 지금 카지노주 관련해서 장 초반에는 함께 오르는 모습, 파라다이스도 오르는 모습 보였지만 지금 하락 전환했고요. 유일하게 강원랜드만 상승 흐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연 강원랜드가 지금 진입이 가능할지 세 분의 의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성욱 이사님은 O 의견 주셨고요. 반대로 신혜섭 소장과 김 대표님께서는 모두 다 X 의견을 주셨습니다. 일단 지금 증권가의 보고서도 이렇게 반반으로 분할이 됐는데 지금 세 분도 좀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김지훈 대표님, X 의견 주신 거는 부정적으로 뭐 예상치를 하회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실적? 지금 장이 어렵잖아요. 네. 포트폴리오 압축 차원에서 물론 이게 실적이 개선이 되더라고요. 네. 상당히 실적 턴어라운드 된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인데 네. 모든 실적이 다 좋아진다고 모든 포트폴리오를 다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서 매력적으로 봤을 때 덜 매력적이라고 본다고. 업황 자체는 굉장히 좋아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지금 4월 18일 거리두기 전면 해제된 이후로 이 늘어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트래픽, 일평균 트래픽이 4천 명대까지 올라왔고, 그다음에 2분기 평균으로는 6천 명대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인원수 늘어나고, 그다음에 그 소위 말하는 사이드 베팅 규제를 완화하겠다. 그러니까 사이드 베팅이라는 게 플레이어랑 뱅커랑 동일한 카드를 3장 나오면 그게 네. 그거에 대한 배팅 액수를 올려주는 건데 그게 올라가면 당연히 이제 그 매출액이나 드롭액 단에서 올라갈 그러니까 Q가 커질 확률이 높다. 그래서 실적 성장은 좋은데 네.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굳이 강원랜드가 엄청나게 매력적일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X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신 소장님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아니면 뭐 강원랜드 일단은 저는 코주부가 빠지는 게 지금 여기에 타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코인, 주식, 부동산이 지금 다 빠지고 있잖아요. 약자를 코주부. 좋아하시네요. 네, 뭐 이 정도 약자야. 지금 뭐 Z세대를 이용하는 거 들으면 아예 못 알아듣습니다. 네.
근데 뭐 그걸 뭐 많이 사용하는 건 뭐 안 좋지만 기자가 아니니까요. 근데 이 그 돈이 여기까지 할 돈이 있을까? 일단 그 카지노는 외국인 전용이든 내국인이든 내국인 카지노든 드로백이 일단 많아져야 되잖아요. 네. 판돈, 드로백 거기다 곱하기 홀드율, 카지노의 승률입니다. 거기다 이제 거기서 마이너스 콤프 비용을 빼야죠. 뭐 무료로 골프 치게 해주고 호텔 숙박 제공하고 뭐 음료 주는 거 이런 것들인데 지금 판돈이 그렇게 늘어날 확률이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그래서 지금 방문 코인 백수가 주식 2019년 대비 90% 수준까지 회복을 했대요. 꽤 많이 회복을 가지고 했지만, 해외를 못 네. 가니까. 그 이상을 갈 수 있을 것인가? 일단 코인 주식 부동산이 올라야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서 돈이 생겨서 예, 가는군요. 가처분 소득이죠. 부동산을 팔지도 않았고 주식도 팔지도 않았고 코인도 팔지도 않았지만 평가 이익이 많아지면 기분이 좋아서 사람들이 내가 쏜다고 하고 회식 때 쏩니다. 떨어질 걸 생각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여흥도 즐기겠죠. 네. 근데 제가 보기에 계속 이게 늘어나기가 지금 상황이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주식도 코인도 부동산도 힘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런 지금 이 늘어나는 현상은 해외여행이 본격적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반사적으로 방어적인 느낌에서 오르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네. 이런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도 강원랜드는 10년선을 깬 게 또 나오죠. 2019년에도 10년선을 깨서 못 올라가고 있어요. 아까 말한 포스코, 현대제철, 현대건설, 강원랜드, 현대글로비스 다 똑같습니다. 네. 저기를 못 벗어나면은 평생 저 자리예요. 10년이 갈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것들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 일단 네.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두 분이 X 주셨는데 이 이사님만 O 주셨기 때문에 또 의견을 안 들어볼 수가 없어요. 강원랜드 지금 실적을 좀 좋게 반영하는 증권사도 있긴 한데 네. 실적만 봤을 때는 좀 기대할 만한가요? 네, 일단 저희가 소위 말해서 그 안 좋은 국면, 즉 코로나로 인해서 하락을 한 종목들, 네. 그 업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을 보면 안 되고 실제로 올라오는 데이터를 대입을 해보는 게 가장 클리어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9년대 대비해서 지금 뭐 방문객 수 아직 명확하게 1년치가 확보는 안 됐지만은 한 90%대로 네. 올라오고 있는 수준이고 이거를 지금 19년도에 피크의 수치, 그다음에 저점 수치 빼서 중간값만 보더라도 현주가 만 대입해도 20%의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네. 그 데이터만 대입을 해보자면요. 근데 20%의 상승 여력이 있는 구간에서 O를 제시해 드린 이유는 시장 같은 경우가 통상 낙폭 이후에 낙폭 과대주들의 반등이 나타날 때 시장이 한 3에서 5% 오르면 종목들 같은 경우는 10에서 20% 정도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경향 안에서 강원랜드 같은 경우가 지금 뭐 낙폭이 과대한 구간까지 와 있고요. 그렇다 보니 저는 오늘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고 하면 이거를 지금의 20% 상승 룸이 있기 때문에 당장 오늘 매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저희는 시장 상황을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 한 25,500원대, 뭐 25,000원대 이러한 구간에서는 조금은 편하게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가격대를 기억을 해 놓으시고 이게 종목이 오라 해서 당장 접근은 아니고 저희가 실적적인 측면, 그다음에 데이터적인 측면에서 상승이 20% 정도 이상 남아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네. 조정 시에 매수군으로 하나 그 관심을 두는 게 필요하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주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상한가 랠리를 펼쳐가고 있는 공구음원입니다. 공구음원의 주가가 와, 대단합니다. 지금 거래 기준으로는 3거래일째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요. 지난 1일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거래가 정지가 됐었다가 오늘 다시 풀렸는데 오늘 그냥 뭐 상한가로 시작해서 지금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9일에 이제 무상증자 권리락으로 급등했던 주가의 상한가 흐름이 무려 3거래일째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주가가 32,95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공구음원에 대한 세 분의 투자 의견은 어떨까요? 세 분의 투자 의견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좋지 않네요. 뭐 많이 급등했으니까 좀 부담스럽긴 하죠. 공구음원, 이성홍 이사, 세모, 그리고 신일섭 소장과 김준 대표 모두 X 의견 주셨습니다. 이 사실 공구음원 같은 경우에는 신일섭 소장의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될 게 4월 26일 명확하게 그날 공구음원이 뭐
앞뒤 주가를 봐도 굉장히 지루했어요. 그때 공구먼을 많이 언급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은 X 의견을 주셨어요. 그거는 근데 4월 달에 말해놓고 이거는 옛날에 그 있잖아요. 테슬라 앨런 머스크가 유명하기 전에 네. 옆집에 앨런 머스크가 살았는데 그때부터 얘기를 했는데 크게 될 사람인 줄 알았다고 하는 거랑 옆집에 똑같기 공구먼이 때문에 있었나요? 네, 그건 의미가 없는 얘기고요. 네. 이 무상증자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만 여기서 익히시면은 물론 다 저렇게 공구먼처럼 두 번의 기회가 오진 않는데 네. 무상증자 발표 날 한 번 이슈가 생기고요. 음. 그거는 수급 세력의 마음이에 올리느냐 마느냐. 네. 그리고 실제로 권리락이 발생돼서 착시 효과가 일어났을 때 또 한 번의 이슈가 발생되는데 공구먼은 그 두 번의 기회에서 전부 다 급등을. 수급이 강하게 들어와가지고 지금 저렇게 된 거. 어. 예요. 지금 그게 노터스부터 시작된 거죠. 네. 노터스는 권리락하고 성공 못했어요. 네. 그 노터스, 조광 ILI, 공구먼 전부 다 무슨 1대5, 1대8 무상증자하면서 하루아침에 내가 한 주 갖고 있다 6주가 되고 9주가 되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무상증자는 그냥 어차피 다 주는 거기 때문에 네. 공산주의식으로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혼자 갖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기업의 가치의 변화는 없으나 그 유후 자금을 가지고 주주들에게 돌려준다는 그 의미 때문에 좋게 보통 받아들여지죠. 그러니까 좋게 받아들여지는 것을 이 어수선한 시장 속에서 가는 종목도 없으니 저런 것들로 이제 수급이 몰려서 네. 저런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 건데 자신 있으신 분만 하셔야겠죠.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급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대신에 뭐 공구먼에 대한 내용은 좋습니다. 김민경 씨 솔직히 저는 맛있는 녀석들에서 그렇게 먹는 게 좀 어울리지 원피스 입고 꽃 물고 있는 건 좀 어색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김민경 씨도 기쁠 것이고 공구먼도 기쁠 것이고 얼마 전에 이태원을 갔다 왔는데 더 이상 이태원에서 그렇게 큰 흑인 여자들 옷을 안 입어도 공구먼에서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거. 그게 장점인 것 같고요. 계속 얘기 드렸지만 빅토리아 시크릿 시대는 갔잖아요. 연말에 항상 그렇게 크리스마스 란제리 쇼 하는 거 없어졌듯이 이제는 이렇게 당당하게 큰 것을 입어야 할 네. 여성들이 그러니까 100 사이즈, 120 사이즈 이렇게 나가요. 여자분들도 99 이상으로 가버리면. 99. 네, 그래서 0부터 9라고 해서 0부터 9까지 다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들겠다고 해서 공구먼이 된 거거든요. 네. 어쨌든 김민경 씨 모델로 해서 굉장히 성공을 거뒀고요. 지금은 이미 뭐 점상을 저렇게 3번 갔는데 가지고 계시는 분들만 언제 뛰어내릴까? 여러분들 화장실 갈 때도 모바일폰 들고 가셔야 됩니다. 상한가 잔량 굉장히 빠른 쏟아질 속도로 수 없어지는 있다. 순간 빨리 해야 됩니다. 인터넷 느린 데 가시면 안 돼요. 그럼 지금 0부터 9까지 따지자면 지금 주가 거의 9 수준이네요. 그렇죠. 위험한. 아니 또 뭐 매매 잘하시는 분들 네. 있잖아요. 젊고 손 빠르시는 분들 프로게이머랑 똑같아요. 이거는. 나이 들어서 이거 하기 힘듭니다. 그거는 스킬이 전혀 반영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거기선 스킬이 필요해요. 손이 빨라야 돼요. 프로게이머들 왜 감독으로 전향하겠어요? 30대에. 손이 느려져서. 손이 느려져요. 전략은 좋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손이 빨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풀리는 순간 다시 밑에서 잡아서 또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거는 수급 세력의 마음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또 잡아서 기술적 분석으로 네. 5분봉, 1분봉 분석하셔가지고 차트에 줄 거놓고 네. 딱 잘라 버릴 수 있는 자신감이 있으신 분들은 또 급락하는 걸 노려보셔도 되겠지만 네. 지금 380% 올랐습니다. 4월 26일 위험하죠. 이후로.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공구먼, 무상증자, 권리락 이러한 효과로 주가의 급등을 보였지만 굉장히 매매가 정말 쉬운 프로들의 영역이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10시 오픈런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홍 이사,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 세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